내가 진짜 지키려는 게 원칙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잠깐 숨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박성재가 던진 단 한 문장이 보기보다 오래 귀에 남았는데요. 투자 피칭 현장에서 성재의 도움을 거절하고 나온 날 밤, 지혁은 카페 창고 책상에 앉아 노트북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내 힘으로라는 문장이 자꾸 선명해졌는데요. 그런데 묘하게도 그 문장 뒤에는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힘이 지금 정말 충분한가? 지은호는 그날도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다가 손에 물집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티는 일이 몇 번이나 이어지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는데요. 쓰러졌던 날, 박성재가 달려와 업어주던 체온을 아직도 잊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게 아니야. 성재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다정한 말이 의외로 가시처럼 남아 마음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지은호는 이제 누구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입양 사실이 드러난 뒤 지강호가 던진 말들이 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져간 건 원래 내 몫이었어. 불공정의 언어에 맞서려면 지은호는 스스로의 몫을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이상철은 며칠째 말수가 줄었는데요. 계약 취소 이후로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됐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철에겐 농담이 아니었거든요. 휴대폰 속 미발신 문자함에는 지혁에게 보내려다 지운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잘했어야 했다. 내가 아버지 대신 욕먹지 않게 했어야 했다. 한편 고성이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모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불손하고 직진적이었는데요. 은호야, 이건 내가 싫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성희는 조용히 말하고는 지강호가 남긴 구멍들을 메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에 납품되는 거래처, 동네 상권의 흐름, 지은호가 새벽마다 홀로 끌어오던 무거운 상자들까지. 모르는 사이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늘었는데요. 지은호는 처음에는 그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일이에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성희는 잠깐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 방식이면 돼. 다만 내가 쓰러지는 방식이면 안 돼. 이 말은 이상하게도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고 부탁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지은호도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가볍게, 아주 작게. 그 사이 지강호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끄는 쪽이 지강호였습니다. 마지막 문자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죠. 둘이 잘 살아봐. 그 말은 언제나처럼 비수였지만 이번엔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둘이라는 단어가 지은호와 정순이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지은호와 고성이를 가리키는지 모호했거든요. 선택을 강요하던 아이가 자신의 선택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강호가 향한 곳은 빚을 쉽게 빌려주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쉬운 빚은 언제나 비싼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결국 가족의 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카페 창고에서 시작한 지역의 사업은 첫 고비를 만났습니다. 시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작은 계약이 물거품이 된 건데요. 대표님, 위에서 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처럼 말끝을 흐렸습니다. 뒤늦게 들은 소문에 따르면 지혁의 전 회사에 내려앉은 그 본부장이 새 라인을 밀고 혹은 밀었고 그 과정에서 벤더들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혁의 이름은 그 리스트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전화를 하자니 원칙에 어긋나고 지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박성재의 말이 스쳤죠. 원칙이 널 지켜주면 좋은데 가끔은 내가 원칙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스스로를 가두는 거야. 그 말이 좀 얄미웠던 것도 사실인데요. 얄미운 말이 대체로 맞는 말이라는 걸 어른이 되고서야 자주 알게 됩니다. 박성재는 한 발 멀리서 지켜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내 도움 필요 없다는 건 알겠는데
정보 하나만 던지자. 너 시제품, 다른 데서 관심 있다. 단, 이번 주 안에 의사 표시해야 해. 지혁은 말끝을 길게 느리지 않고 짧게 물었습니다. 투자는? 성재가 웃었습니다. 투자 말고 거래. 너 원칙 좋아하잖아. 거래면 되지. 그 말이 유난히 깔끔하게 들렸습니다. 빚이 아니라 값이 있는 관계. 지혁은 그날 밤 거래처 제안서를 새로 썼습니다. 내 힘으로라는 문장을 지키되 손을 내미는 방법을 바꾸는 쪽으로요. 지은호는 한밤중에 가게 앞에서 잠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그 울음은 연약해서가 아니라 단단하려고 꺼내놓은 울음이었는데요. 나는 괜찮아요. 진짜로. 그렇게 말하던 입이 혼자 있을 때는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나도 무섭죠.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은호는 메모지를 한 장 써 카페 벽에 붙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속도로. 그것은 손님들을 위한 말이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정보하였습니다. 도망친 신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 보아는 초췌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 보아가 먼저 말문을 열자 가게 안의 공기가 잠깐 엷어졌습니다. 지혁은 대답 대신 물컵을 밀어주었고 지은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었습니다. 보아는 올해 돌아온 사람처럼 그러나 올해 나가야 할 사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첫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의 행방에 자신이 사로잡혔고 그 집착은 사랑도 결혼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너랑 결혼하면 나는 내가 없어질 것 같았어. 그 말은 이상하게도 지혁에게 분노로 박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같은 두려움으로 결혼을 거부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혁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날 잃을까봐 무서웠다. 그 한 문장이 유일한 화해였습니다. 더는 붙잡지 않았고 더는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두려움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거기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지강호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급전의 대가로 붙은 사람들이 옆에 서 있었고 그들의 말은 친절했지만 손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갚아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형님이라는 단어를 남발했는데요. 형이든 누나든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그럴싸한 빚에 덫이 되기 쉬웠습니다. 지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당신들하고 상관없고요. 동생 문제는 동생하고 해결하세요. 그러자 그들 중 하나가 미소를 눌러 꺾으며 말했습니다. 가게가 담보네요. 동생분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 종이에 찍힌 도장은 술에 취해 있었는지 혹은 취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법적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손이 떨렸고 이상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담보권 주장하시죠. 다만 서류 절차대로요. 여기선 소란 말고. 이성적인 딱딱한 어조였는데요. 낯선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가 상황을 잠깐 붙들어 매줬습니다. 그들은 절차라는 단어를 싫어했습니다. 절차는 시간이고 시간은 덫의 기한을 느리니까요. 그들은 잠시 물러났지만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그렇게 지나갔고 두 번째 파도가 멀리서 검은 선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결심을 바꿨습니다. 내 힘으로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기로요. 빚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는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거래 진행하자. 단 투자 말고. 성재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내 원칙을 조금 더 너그럽게 다룬 거면 그게 제일 센 원칙이야. 지혁은 웃으면서도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파도가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카페로 섞여 들어온 동네 소문 속에 지강호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더 큰 애들을 데려온다는 얘기가 퍼졌죠. 오늘 저녁 진짜 온대. 소문은 대개 과장을 섞지만 이번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고성이가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비상금. 빚 갚으라는 뜻 아니야. 시간 벌자는 뜻이야. 지은호는 봉투를 밀어 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고성애 씨. 저는 다시는 누구 돈으로 내가 서고 싶지 않아요. 성희는 순간 웃다가 금방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혼자 서려면 시간을 벌어야 해. 시간은 돈보다 비싸. 내가 내 돈을 사주는 게 아니고 내 시간을 사주는 거야. 그 말은 이상하게 지은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올바름과 자립 사이에 난 작은 틈으로요. 지은호는 봉투를 그대로 받아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빚 아닌 걸로 적어주세요. 다음에 제가 갚을 수 있게 차용증 말고 선물로요. 성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도 빚이야. 고맙다는 마음에 이자가 붙거든. 그냥 서로의 시간이라고 적자. 그리고 두 사람은 종이에 짧게 적었습니다. 서로의 시간. 저녁이 되자 예고대로 그들이 왔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달랐고 눈빛의 결도 달랐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변할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보통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지은호가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오늘은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지은호가 먼저 문을 열었고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에서요. 그 순간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약했는데요. 성재는 아주 평온하게 그러나 눈빛은 정확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몇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는데요. 알고 보니 성재가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수의 힘이 아니라 시선과 증언의 힘이었죠. 우두머리는 소리내 웃었습니다. 다들 용감하시네. 그럼에도 그의 발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때로 경찰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날 밤의 싸움은 주먹 대신 말의 방향을 바꾸는 싸움이었습니다. 절차와 서류, 녹음과 증언, 법과 행정의 언어가 낯설고 불친절하더라도 그 언어를 들고 서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다음 주 월요일 정식 절차로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물러났습니다. 대신 경고를 남겼죠. 시간은 너희 편이 아닐 거야. 떠난 자리에 조용함이 돌아오자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 아주 작게 떨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무서움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 덕분에 자신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되니까요.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이상철이 새벽에 혼자 가게로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그리고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너희를, 특히 너를, 지은호야, 많이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상철의 진심은 느리지만 무겁게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주 조금 덜 아프게 들렸습니다. 상철은 그러고 나서 지혁에게 부탁했습니다. 내 사업, 내가 지분 조금만 사면 안 되겠냐? 투자 말고 노동 지분. 나도 일할게. 내가 싫으면 말고. 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거절과 수락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매일 새벽 6시 출근 가능하세요? 상철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 그 말은 약속처럼, 서약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뒤 지강호가 다시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상했고 눈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해서. 어느 집의 어느 아들이나 한 번쯤은 해야 하는 그 말을 드디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고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강호는 여전히 빚이 있었고 그 빚의 어둠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에 쥔 종이를 내밀자
지은호는 즉시 읽었습니다. 면책을 조건으로 한 협박성 양도 서류. 조악했지만 위험했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싸움이야. 너 혼자 싸움판에서 값으로 팔릴 필요 없어. 지강호는 오랜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돌아오는 길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보이는 순간에 사실은 다음 화를 여는 반전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전 회사 본부장과 연결된 라인이 이상하게도 정보화의 집안 사업과 교차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타난 건데요. 보아는 몰랐다고 말했지만 모른다는 말은 때로 가장 위험한 변명입니다. 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걸 믿는다. 다만 나는 알아야겠다. 누가 내 이름을 밀어냈는지. 여기서 지은호가 지혁의 옆으로 다가와 말했죠. 같이 알아봐요. 우리 이제는 같이 가요. 그 말에 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이야기는 그렇게 다음 고비를 향해 걸어갑니다. 원칙을 스스로 가두는 철창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조금씩 건네며 버티는 다리 위로요. 지혁은 거래로 첫 매출을 만들고 지은호는 가게와 마음의 균형을 조금씩 찾아냅니다. 박성재는 여전히 멀고도 가까운 편이지만 결정적일 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줄 사람임을 증명했고요. 이상철은 노동으로 사과를 시작했고 정순이는 끝까지 한 사람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고성이는 늦게 온 엄마의 시간을 빚이 아닌 시간으로 적어 넣습니다. 지강호는 도망이 아닌 귀환을 연습하고요. 그리고 화면 바깥, 아직 펼쳐지지 않은 다음 장에는 이런 예감이 적혀 있습니다. 한때 서로를 밀었던 이름들이 이번에는 서로를 앞으로 밀어올린다고요. 돈으로 시작된 싸움이 법과 절차로 옮겨가고 감정으로 시작된 오해가 말과 시간으로 풀려간다고요. 무엇보다 내 힘으로라는 말이 우리 힘으로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드디어 모두가 배운다고요. 그래서 다음 회의 첫 문장은 아마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약속한 것들이 우리가 강해졌을 때도 유효하다는 걸 증명해 볼까요?